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5월 들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더니요. 네. 5월 들어서 단 한 번도 오른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5월이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데 그 푸르른 날이 5월은 참 안 좋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파란불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국내 증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는 부분, 뭐 260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600이 무너졌는데 이게 충격이 더 남았는지, 아니면 야 2600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은 바로 또 회복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정을 들어주시면 되고, 약간 충격이 더 남은 것 같다 그럼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정. 이럴 땐 정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오전장에는 좀 약간 공포가 2500 중반도 깨면서 사실 이게 좀 뭘까, 약간 패닉 셀링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2590, 좀 있으면 2600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시장? 박스권 하단 이탈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2600을 뭐 어떤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무너져서 어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4%, 나스닥 4%거든요. 테슬라가 다시 이제 최근에 저점을 다시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7%, 9% 빠지고 그래서 이제 와, 우리 시장 많이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네. 사실 아까 2550에 가서 반등하는 걸 보면 지금 드라마틱하게 반등한 것도 많거든요. 아까 보면은 이제 JYP도 한 10% 빠졌다가 좀 플러스 났고요. 그 다음에 보아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아까 5%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1, 2%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하도 저도 잘 몰라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두 분한테 전화했더니 한 분은 이제 뭐 거의 끝나지 않죠. 진바닥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바닥. 다른 한 분은 아직 진바닥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반반인데요?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리까리한데 반반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진바닥이 있다는 약간 조심스러운 분이 하나 있고, 한 분은 이제 뭐 거의 빠지지 않았겠냐. 근데 기관들 수급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팔 물량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허니문 아닌가요? 이제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인데, 장이 빠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적으로 뭐 원전부터 할 게 아니고 이제 증시 안정화 기금을 먼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창기에 이제 펀드를 들고 주식 가입을 하고 그랬던 모양새처럼, 제가 보기엔 장이 빠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증권 안정 관련해서 이제 허니문 기간에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엔 5월달 계속 빠졌으니까 좋은 시장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월은 참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은 5월에는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보인 날이 없는데, 오늘까지 좀 마이너스가 끝나고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환율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붕괴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80원까지 지금 환율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1280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긴축에 가장 조금 예민한 업종이 반도체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반도체가 먼저 하락을 했고 1년 반 이상 지금 사실은 좀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뭔가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은 조금은 케어해주는, 관리해주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바닥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다른 질문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는 이 유가도 급락을 하고 다 빠지고 국채와 달러만 오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이게 공포가 다가오는,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현실화될지 공포가. 공포는 현실화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주식은 놔두고
물가 이제 그런 것들만 빠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주식은 그대로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참 좋은 것만 갖고 가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도 빠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코인이 지금 솔직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자금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그 자금 중에서 코인이 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네. 코인에 새로운 돈이 창출되면서 그 네. 자금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파생 상품이 투자되면서 네. 인플레이션 자극됐는데 코인이 빠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어저께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하이에 있는 시민들인가요? 애플인가 무슨 공장에서 막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이게 자막에도 나오지만 상하이 봉쇄뿐만이 아니고 중국은 지금 뭐 주요 도시들이 이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은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이 갈지도 좀 고민스럽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기 제로 코로나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다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중국만 계속 제로 코로나를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언젠가는 이제 그걸 뒤집을 텐데 예.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봉쇄 때문에 계속 공산당 쪽에서 그렇다 네. 그러면 또 한 번 우리 충격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염려스러운 게 중국발 어떤 그런 봉쇄 정책인데 네. 그거를 뒤집어서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뒤집을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 저도 그거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가 정정 즉 이제 반등이 나올 국면이라고는 했지만 뭐 스태그 공포라든지 중국의 리스크도 좀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이끌어 주시면서 뭐 투자 전략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이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바닥이다 아니라는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해외 정세도 그렇고 중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허니문 기간에 시장의 어떤 악재는 웬만큼 해소되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바이든의 방안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현재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안전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주 종목보다는 안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증시 포인트는 좀 잡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주제도 사실은 좀 껄끄러운 주제예요. 어제 보니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계속돼 그러면 곡물 가격이 또 오르겠지? 그러면서 인플레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다시 어떤 쪽은 좀 아픔이겠지만 수혜가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그동안에 사료주들 곡물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정이고 조금은 이제는 좀 노출된 재료이고 더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반. 저는 반이었네요. 왜냐하면 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이유가 어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걸 보면서 전승절이라는 이슈보다 더 큰 거는 긴축과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베팅은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긴축이 더 시작이 되고 오히려 물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긴축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인플레 베팅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저는 약간 반대를 들었거든요.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유가는 사실은 이제 하락했던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원유가 인하를 해서 OSP라고 하죠. 예, 그래서 네. 유가 하락을 부추겼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실 곡물 사료 말고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아까 얘기한 이제 사료에 의해서 육개라든가 오늘 이제 상승의 육개라든가 이제 닭고기
오리고기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수산 참치캔,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차피 종목이 이제 스프레드가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몇몇 유가라든가 사료라든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고요. 몇몇 종목들은. 그래서 다른 종목 위주로 수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곡물 관련 주들 중에서도 이제 육개라든가 오리라든가 이제 뭐 이런 종목으로 해서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루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육개 쪽. 네네네. 하긴 중국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지금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료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이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축산물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 그럼 축산물이 치솟으면 또 사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료는 또 어떻게 보세요? 비료주는 이미 이제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남해역이나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요소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본다 그러면 엊그제도 이제 마트에 갔는데 이제 식용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빈자리도 많은데 어디 대구백화점에서는 1인당 2개 구매하는데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구매 제한을 하고 있고 팜유 수출 제한이 아직까지 다시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식용유와 더불어서 대두 관련해서 이제 사료 쪽도 그렇고 이미 이제 고평가돼 있는데 종목 교체가 되면서 저는 이제 뭐 사조 대림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정다운, 대상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올라갔던 한일 사료는 좀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그 사이 이제 우성이 좀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사료주들도 조금 교체되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마트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치 캔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품들 사조와 동원과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런 매출단에서 사조 대림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전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움직였던 것들은 이제 테마나 이제 상승이 너무 강했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원래 나오는데 그동안 못 움직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바통을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합을 바로 끌어내주세요.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곡물 관련 사료는 이제 유가 하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에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이제 식용유라든가 오리, 육개 뭐 이런 것들, 뭐 참치캔 관련해서 매출 나오는 회사들의 한번 실적에 관련해서 분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 또 이 얘기 해야겠죠. 우리 이제 20대 대통령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저도 이게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엄청 일찍 출근했는데도 경찰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출근해 왔는데 증시에 훈풍이 불어올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 광범위하지만 이 안에서 저희들이 뭐 정책주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정반합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훈풍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면 정을 들으시면 되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 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 일단 그 정치 테마주와 관련한 것들은 거의 상반기, 지금 5월이니까 4월 달까지 한바탕 돌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시세를 많이 분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계속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정책 관련주도 있겠지만 좀 집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랄까요, 이제 신정부 시대가 개막이 됐을 때 과연 증시에 어떤 훈풍으로 작용할지 어떤 분야로 올지 그거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올라오는 주식들이 이제 테마주들이 뭐 UAM도 있고 뭐 원전주도 계속은 들썩거리긴 하지만 이미 고평가 국면에 가 있는 테마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덕도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테마주 외에도 사실은 저는 남북관계 경색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 전쟁 관련주들은 이제 치세 분출을 아직 안 됐거든요. 뭐 정부에서 보면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대북
경협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 방산주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항공주들이 지금 현재 유럽 노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다시 리오프닝을 하니까 지금 예.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제 거의 오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부분의 원래대로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아시아나라든가 이제 드라마틱에 올라갔는데 TA 항공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보호이수 물량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나와서 빠졌는데 네. 항공주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에서 또 그 핵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한미연합훈련 계속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주들 또 엔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 그 다음 주거든요. 벌써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방안 하다 보면 네. 그와 관련해서 바이든이 그냥 한국에 놀러 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업이라든가 어떤 그 수출 관련해서 뭐 이제 네. 대기업들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일본을 제치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 기대감주는 제가 보면 이번 주 주말 뭐 그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에는 강세가 시현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 윤 정부와 관련 허니문 기간에 계속 주가가 빠지지만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 경색 당연히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할 때 네.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존재를 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남북 경색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방산주 계통에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정을 들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던데 현대차 그룹이 그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이제 뭐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바이든의 방안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뭐 자동차 내지는 전체적인 수출 제조업 대형사들은 그 방안에 맞춰서 뭔가 내용을 만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이 신정부가 들었을 때 정경련에서 서베이한 게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신산업,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로봇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최근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바이오 헬스 쪽이에요. 네. 소외됐죠, 많이. 의료기기, 의약품. 워낙 소외돼 있었는데 이쪽이 수출 금액이 전기 자동차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를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를 해서 다들 알고 있는 섹터들 말고 이 바이오 헬스도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섹터인데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주로서의 가치도 좀 부각되지 않겠냐. 아까 뭐 방산하고 뭐 이런 바이오 헬스로 저희가 조금은 이제 좀 구체화시키긴 했는데 뭐 정정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증시 훈풍에 대한 기대감 합으로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새 정부 출시해서 이제 훈풍은 불까 저는 이제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소외된 종목들, 막 바이오 헬스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북 남북 경협이 아니고 대북 관련 전쟁 관련 주들부터 시작해서 항공 엔터주까지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뭐 UAM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뜨거웠던 주식 말고요. 그 외의 종목도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방송할 때는 계속 낙폭을 줄이고 있어갖고 할 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반합을 통해서 이슈를 좀 끌어왔고요. 당연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종목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솔직히 오늘 같은 이번 장에서도 굉장히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정도 되는데요. 3D 자동 외관 검사 장비 및 모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제 비슷한 업체가 이제 고영이라고 있는데 고영은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서 3차원 측정 기술 보유 업체로서 이제 2021년에 1,200억 매출에 275억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21년에 120% 매출은 1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 증가한 회사거든요.
그 종목이 되게 궁금해요. 인텍플러스입니다. 아, 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데 네. 단기 순이익도 2021년에 2020년 비해서 145% 증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1,500억에다가 네. 영업이익 300억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04년부터 삼성전자의 납품을 시작해서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외관 검사 시장 점유율 2021년에 40%인데 올해 이제 60%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2년 후에 그다음에 이제 대만 오사트 고객사 반도체 기파 검사 장비를 작년부터 3월부터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3차 산업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장비도 검사 장비를 하는데 예. 디스플레이 매출이 지금 10%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매출이 전극 공정 검사 장비 중에 22%, 매출의 22%. 물론 70%가 반도체 기판 외관 웨이퍼 검사를 하면서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오사트 기업과 대만 기업 이렇게 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올해 이제 국민연금이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가량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3천억 중에 경쟁 기업이 고영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5,5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차트가 일봉이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최근에 거의 오른 게 없었네요. 오른 게 없었는데 또 빠질 때도 여기가 이제 버티고 있는. 올랐다가 빠졌던 이유가 알리안츠가 80만 주 들고 있다가 팔면서 빠졌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안츠가 8% 이제 80만 주 들고 있다가 그거를 저 올랐을 때부터 계속 팔았고요. 저점 찍고 그다음부터 지금 횡보 다지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실적이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국면이니까 네네네네. 괜찮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였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네.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과 오늘 인텍플러스와 그다음에 향후 유명한 업종들 관련해서 1시간 동안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튜브에서 조기준 매니저 검색해서 좀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